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티웨이 항공하고 대명 선호 시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미리 빠져서 오늘 살짝 반등해줬고, 대명 선호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가열 종목이 딱 해지가 되자마자 바로 하락하면서 약간 큰 폭의 하락을 3일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명 선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에 제가 하락의 기미가 좀 엿보이기 때문에 매도하실 분들은 잠깐 매도했다가 피신하시고 다시 들어가자라는 말씀 드렸었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영권 분쟁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상단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당장 힘들긴 하겠지만 재차 반등을 할 때 그때 좀 물타기, 불타기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으로 나와보자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흐름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대명 선호 시즌이 계속 하락만 해서 탈출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수급을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 대명 선호 시즌의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하락을 하니까 개인들은 다 내다 팔고 있는데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그대로 받아간 거죠. 오히려 1,000원이 좀 안 되던 958원, 이때 상한가 갔을 때였는데 이때 외국인들 다 내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는 거는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한번 재차 반등해서 이때를 노리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약간 테마성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쭉 꾸준히 상승해서 우리한테 뭐 200%, 300%, 400% 이런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한 번의 탈출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요 타이밍만 잘 잡아서 잘 매수해서 잘 매도하고, 그렇게 해서 손실 거의 없이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으니까 이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한테는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오늘 딱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마구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은 아래에서 살짝 반등했다고 또 열심히 팔았네요. 자, 한 달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티웨이 항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미 그 전에 매도할 만큼은 다 매도해서 차익은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 항공에 대한 그렇게 큰 믿음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에는 기관들이 잘 들어오지는 않죠.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한 이 금액대를 좀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평균 단가가 최소한 2,900원 위에서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감가가 이들한테는 거의 본전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영권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경영권을 가져가는 회사보다는 경영권을 뺏기는 회사가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 정상화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개 매수 가격, 그 공개 매수 가격이 밝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소극적이었던 기관들도 최근 들어 꾸준하게 매수하는 게 눈에 띕니다. 10일날 3,770원 가장 높았던 주가에서 특히 연기금이 많이 매도를 하고 나갔는데, 뭐 상업펀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죠. 상업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나 약간은 장기간으로 길게 가져가면서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그리고 하락 기조가 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인해서 수익률은 좀 적게 보더라도 수익금으로서 그거를 다 보상받아가는 스타일의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데, 하락 기조에는 다 매도를 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도 알고 있는 거죠. 어쨌건 간에 경영권 분쟁으로 실제 수혜를 볼 거는 바로 티웨이 항공이다라는 걸.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매도를 계속 하다가 살짝 반등하니까 개인들 내놓은 물량 기관하고 외국인이 잘 나눠서 가져갔습니다. 어떠한 실적이나 아니면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런 큰 모멘텀이 있지 않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티웨이 항공이나 대명 선호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전략을 잘 짜고 그거에 맞게 잘 매수하고 잘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상 이상의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전략은 다 알아서 해드릴 겁니다. 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티웨이 항공의 맨 앞 글자 T 이렇게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은 대명 선호 시즌이나 티웨이 항공이나 이렇게 T라고 문자 발송해 주신 분들한테는 모두 다 중요한 타이밍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 알림을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
그것도 무료로 알려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T라고 딱 한 글자만 작성해서 상단의 번호로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채널 커지기를 바라고 저희 구독자분들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T라고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경영권 분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자 발송해 주시면서 이야기 더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웃긴 이야기지만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별개로 해서 주가가 갑자기 상승하는 호재로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었는데, 현재 티웨이 항공과 대명 소노시즌이 경영권 분쟁까지로 사안이 확대가 될 거냐, 이게 약간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호적인 움직임으로 좀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대명 소노그룹은 지난해 6월 달부터 소노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티웨이 항공의 지분의 14.9%를 사들였고, 7월에는 사무투자 펀드인 JKL 파트너스가 보유했던 티웨이 항공 잔여 지분 전량 11.87%를 매수를 했죠.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인 예림당 측과의 차이는 고작 한 3%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일단 대명 소노그룹이 오래전부터 항공업 진출을 고려해왔기 때문에 근소한 지분 차이는 자연스럽게 경영권 변동이 되는 거 아닌가 추정이 좀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예림당이 대명 소노그룹의 최초 지분 매입 이후에도 뚜렷한 경영권 방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합의된 지분 매입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긴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에게 최대 호재인 공개 매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파티를 좀 공개 매수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게 최근에 대명 소노 시즌의 행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명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항공업 진출을 고민을 해왔었고, 특히 2011년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매물로 나왔던 티웨이 항공의 인수를 추진한 적도 있었죠. 줄곧 항공업 진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대명 소노입니다. 서준혁 회장의 수건 사업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긴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광폭 행보도 주목할 만한 게, 리조트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는 대명이 항공업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은 관광 산업 측면에서 완벽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난 4월에 한진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하와이의 와이키키 리조트와 미국과 프랑스의 호텔들을 지속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어서 확실히 뭔가 칼을 빼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장거리 국적기도 아닌 중단거리용 LCC 저가 항공으로 알려진,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이 안 나온다고 알려진 이런 티웨이 항공사를 굳이 매입을 하고 있는 저변에는 이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유럽의 4개 노선, 파리, 바르셀로나, 로마,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티웨이가 이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비용 항공사들도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 취향에 열심히 뛰어들고 있는데, 이 유럽의 4개 노선을 확보했다는 것은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된 거죠. 이런 대명 소노의 적극적인 항공업 진출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호적인 지분율 확대를 한다고 한들 분명히 마지막에는 경영권까지 확보할 것이라는 시각이 시장에서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어떻게든 경영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바로 티웨이의 지배구조가 있습니다. 예림당에서 티웨이 홀딩스를 거쳐서 티웨이 항공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경영 악화로 인해서 지분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모펀드 운영사인 JKL 파트너스가 티웨이 항공 2대 주주로 들어오면서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살짝 생겼는데, 올해 대명 소노그룹이 다른 우호 지분이 아니라 사모펀드 자금인 JKL 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확실히 경영권 확보 경쟁에 뛰어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지주회사인 예림당은 나성훈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분 41.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어머니인 김순례 씨가 6.29, 형제 나도현 씨가 3.15, 계열사인 예림고도 지분 3.71%를 보유 중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요거를 다 합쳐본다면은 나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54.25%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나 회장 측의 지분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지키고 주요 의사 결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예림당에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티웨이 홀딩스 지배구조는 살짝 약해져 있죠. 예림당이 직접 보유한 티웨이 홀딩스 지분율은 39.85%입니다.
나회장이 3.27%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나회장의 아버지 나춘호 회장이 2.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회장 측의 우호 지분율은 45.13%로 살짝 높아지긴 하는데 예림당에 비해서 티웨이 홀딩스의 지배구조가 살짝 약화되어 있는 것 뿐이지 여전히 티웨이 홀딩스까지는 직접적인 경영권 분쟁 무대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분석입니다. 지분을 이미 의미 있는 수준까지 보유하고 있고 외부 투자자가 없는 만큼 티웨이 홀딩스 지분을 두고 다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현저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53.1%가 풀려있긴 하지만 이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0.55%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티웨이 홀딩스 쪽도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이 티웨이 항공이죠. 티웨이 홀딩스의 티웨이 항공 지분율은 고작 28.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예림당이 직접 보유한 지분 1.72%랑 임원들이 보유한 지분 0.19%를 합하면은 나회장 측의 지분은 총 합쳐봐야 29.9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명 손호그룹이 현재까지 보유한 지분은 2024년 현재까지 최대 26.77%입니다. 대주주의 우호 지분까지 합친 것과 비교해봐도 고작 3%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는 거죠. 자, 3%. 누가 봐도 고작 3% 차이라면은 이거는 뭐 경영권을 안 가져가면은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경영을 하지 않는 이상 재무적 투자자로는 그리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저비용 항공사인데 이건 누가 봐도 경영권 가져가기 위한 사전작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만약에 대명 손호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제조기업인 엔캠이 26.9%를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럴 때 그냥 누가 봐도 투자 하나보다 하는 거지 관광 숙박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대명 손호가 어떻게든 항공업도 가져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경영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싶을 테지 미쳤다고 수익도 안 나오는 회사에 재무적 투자만 하고는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3%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시장에 풀려있는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46.5%가 소액 주주들한테 몰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지분율은 5.46%밖에 되지 않아서 40% 이상의 개인들이나 기관한테 몰려 있다는 뜻이죠. 이러니까 분명히 대명 손호그룹은 장내 매수로 좀 지분을 넓혀 나가다가 확실하게 경영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그때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기분 좋게 수익 내고 엑시트를 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티웨이 항공. 하지만 대명 손호 시즌도 분명히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단에 나와 있는 요 번호로 티웨이 항공의 맨 앞글자 T라고 작성하시는 모든 분들께 대명 손호 시즌이나 티웨이 항공이나 확실한 투자 전략, 중요한 알림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문자 하나씩 발송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티웨이 항공이나 대명 손호 시즌으로 대응해서 수익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고 국내 시장도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들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안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부진과 국내 증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기차가 캐즘 현상이 나오면서 작년만큼 상승을 못 해주니까 글로벌 대비해서 상승을 못하고 있을 뿐인데 다른 실적주들은 그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충분히 매수해서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수익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 기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는 여기 써있는 그대로 숫자 7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은 문자를 발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해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함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 낼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9월 말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몇 개만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날 오전 8시 25분에 장 시작 전에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녹십자 웰빙 1,800원에 매수하셔서 12,500원까지 딱 보시고 매도하자라고 저희가 안내해드렸고요.
상승이 가능한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장 초반에는 살짝 하락을 시작했다가 우리가 매수해야 될 가격 그 부분까지 딱 와줬고, 이때 매수해서 12,500원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습니다. 29분에 매도를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20분 정도 걸린 셈이네요. 수익률은 하루에 15.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3일 월요일날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8시 49분에 저희가 모비스 추천해 드렸고요. 3,35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고 3,800원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매도해라 라고 저희가 안내해 드렸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하락했다가 매수 가격 보니까 바로 딱 매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서 매도 가격 3,800원에 이거는 거의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저희는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익률은 10분 만에 13.1% 나왔고, 24일날 추천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8시 23분에 안내 드렸습니다. 핑거 125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 저희는 오전에 급등 정보를 빠르게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목표가를 크게 주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면은 그때 그냥 바로 딱 예약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매수 되셨을 거고, 그 이후에 30분도 되기 전에 11,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더 올라가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딱 목표가만 오면은 그냥 바로 매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욕심내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률은 30분 만에 11.9% 나왔습니다. 25일도 8시 44분에 안내 드렸고요. 이스트 소프트 문자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거는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한 40분 만에 수익률 18.6%. 이렇게 오전 30분만 딱 시간 쓰시면은 이런 수익이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만 이랬냐? 그렇지 않죠. 저희가 9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추천해드렸던 종목도 좀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날 저희가 추천했던 샤페론입니다. 매수 가격은 26,000원, 매도 가격은 3,000원. 딱 38분 동안 투자해서 수익률은 15.38%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9월 5일 원택 같은 경우에 9시 13분에 6,200원에 매수해서 9시 33분 6,700원에 매도했고, 딱 20분 투자해서 8.6% 수익 났습니다. 뒷자리 4630 사용하시는 분께서 저희한테 구독을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음날 바로 저희가 오전 8시 51분에 이 원택에 대해서 6,200원, 매도가 6,700원으로 매도 가격 필히 지켜달라고 하면서 문자 발송해 드렸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 정말 단기간 내에 8.6%.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구독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구독이라고 안 보내셔도 되고 그냥 딱 7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0일날 추천했던 한농화성입니다. 18,000원에 매수해서 19,800원에 매도를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분간 수익률 10% 달성을 했습니다. 9월 11일날 추천했던 클리노믹스. 자, 이거는 8분간 수익률이 거의 한 15%. 700원에 매수해서 800원 매도. 더 올라갔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저희가 딱 원칙을 내세운 방법대로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수익만 내고 나왔습니다. 보여드린 거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무조건 목표가에 닿으면은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칙을 세워놨으면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그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죠? 솔직히 매수하는 거 그냥 막 올라가는 거 아무거나 매수 올라타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매도했더니 더 올라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솔직히 매도 타이밍 놓치고 욕심 부리다가 오히려 더 떨어진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기계처럼 하게 만들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시면은 매수 걸고 매도 가격에 매도 예약만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평균 10% 정도만 딱 수익을 낸다고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뒤에 내 계좌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 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익만 보더라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은 수익률이 572.75%, 100만 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 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 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저희 채널이 신생 채널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채널 커지는 것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꼭 이 기회들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